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는데, 조건문은 if문만 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자, age가 20이라 했을 때 제가 프린트 해가지고 요거 적지 마세요. 안 적어도 됩니다. 일단 개념만 들으세요. 10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보기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총 3개의 보기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age를 뭐 예를 들어서 10이라 쓰게 되면 당연히 결국 1번, 2번, 3번 보기 중에 정답은 뭐겠어요? 1번이겠죠. 만약에 20이라면 2번, 30이라면 30이 이제 30대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정답이 나올 텐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에 맞는 올바른 보기를 골라주는 게 여러분들이 풀 시험 문제라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10이라 할까? 10으로 하면 당연히 나이를 보고 얘가 몇 대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1번, 2번, 3번 순으로 풀어요? 3번, 2번, 1번 순으로 풀어요? 아니면 1번, 3번, 2번 순으로 풀어요? 보통 보편적으로 1번, 2번, 3번 순으로 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1번이 10대라고 하면 맞는 말 틀린 말? age가 10이라 했을 때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보통 2번, 3번이 틀렸다 해가지고 굳이 검사를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까? 아니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2번이 만약에 정답이 아닌 이유는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미 1번이 정답이라는 걸 확신을 했기 때문에 2번, 3번이 굳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이를 제가 31이라 썼어요. 그러면 자, 1번이 정답인가요? 아니죠. 2번 정답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정답은 뭐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3번을 정답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약에 21이라 했어요. 당연히 1번 정답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2번 정답인가요? 맞죠. 3번 정답인가요? 당연히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번이 정답인 걸 알았기 때문에 굳이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체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age가 자 10이라 했을 때 저는 만약에 age는 10, 그 다음에 and age는 자, 이건 뭐 무슨 의미죠? 나이가 10 이상이고 19세 이하. 자, 이때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몇 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10대라고 하죠. 10대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몇 개 더 써볼게요. 나이가 20, 그 다음에 29, 30, 그 다음에 39, 얘는 40, 49. 그래서 나이가 20 이상이고 29 이하는 뭐예요? 20대죠. 30 이하고 39세 이하면 30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0이고 그 다음에 49라 해볼까요? 자, 그러면 49세 이하일 때는 당연히 40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ge가 10이라 했을 때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뭘 체크를 하겠어요? 당연히 그죠? 1번을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10대를 출력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조건문. 자, 일단 세 번째만 할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조건문은 실행돼야 한대요. 그렇죠? 실행되는 거죠. 그렇죠? 자, 프로그램은 무조건 위에서 아래까지 실행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실행이 된다. 즉, 첫 번째가 정답인 걸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미련하게 어리석게 두 번째, 세 번째를 실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트 자체가 실행이 안 되는 거지 이 조건식은 실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문을 만들 때 이 세 개의 조건문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문을 걸어줘야 됩니다. 양립할 수 없다라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즉, 정답은 몇 개? 하나밖에 가질 수 없다.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if문을 이렇게 쓰게 되면 양립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실행된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조건문을 여러분들이 여러 개로 분리를 해두면 양립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조건문을 걸어준 거기 때문에 자칫하면 중복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된다기보다는 여러 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좋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코드가 잘못된 코드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age라는 값이 어떤 값을 집어넣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건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짜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양립할 수 없다, 즉 복수의 정답을 가질 수 없고 정답은 오직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조건을 걸어줄 건데, 그때는 요 앞에 2L을 붙여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2L. 자, 그러면 2L을 붙여주게 되면 아까 3개의 덩어리였던 조건문이 몇 개의 덩어리가 되냐면 1개의 덩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실행되냐? 첫 번째 조건문이 충족이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식이 충족이 됐으면 프린트, 즉 10대 출력해주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라고 얘기를 드렸죠. 1번, 2번, 3번이 있을 때 1번이 정답이면 2번, 3번 볼 필요가 있다, 없다?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제가 여기를 10이라 썼어요. 그러면 10대를 출력해주고 2번, 3번이 요 녀석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걸 20이라 한다? 그러면 얘는 이제 거짓이니까 여기로 빠져나오고 20대를 출력해주고 얘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엘리프를 여러분들이 주게 되면 도대체 뭐가 좋냐? 일단 조건문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 수 있고 양립할 수 없다, 복수의 정답이 가질 수 없다라는 조건도 걸 수가 있고 조금 if문이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근데 얘도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나이를 33이라 했어요. 그러면 얘는 참인가요? 아니죠. 얘도 참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결과는 뭐밖에 될 수 없다? 3번밖에 정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1번, 2번 아니면 당연히 3번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3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컴퓨터가 굳이 세 번째가 정답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조건식을 지우고 else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else라는 걸 여러분들이 써주게 되면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얘가 조건식이 참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만약에 얘가 참이 아니다? 그러면 얘가 참이다? 그러면 얘를 실행시켜주는 거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굳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게 아니라 else를 통해서 30대가 출력이 되고 끝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죠? 그러니까 위 조건이 다 틀려서 내려왔으면 체크할 것도 없잖아요. 오직 30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쓴 방식이 굉장히 효율적인 조건문 작성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elif, else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조건문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